김정은의 이 적화야욕의 중심에는 핵무기가 있다. 두 국가론도 핵무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김정은은 정권을 승계하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선언했고 2014년에는 국가 목표를 백두산 대국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2015년 8월에는 백두산 정상에 올라 핵무기를 백두산 대국의 가장 귀중한 정신적 양식이라고 제시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는 백두산 3대 장군에 등극했다. 2019년 12월 초에 백두산 정상에 다시 올라 백두산 대학을 제시했다. 백두산 대학은 앞서 소개한 대로 백두산 답사행군의 다른 용어이다. 핵능력을 고도화시킨 김정은은 급기야 핵무기를 이용한 남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시사한다. 2022년 9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처음 발표할 때이다. 북한은 이때 핵무력 정책에 핵 선제 공격 조치도 포함시켰다. 북한의 국가 핵무력 정책은 2023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화되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개최된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남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헌법화시킨 이후의 말이다. 이것은 기존의 대남 전략과는 완전히 상반된 군사정책이다. 북한이 말해왔던 남조선 해방은 말 그대로 미제국주의 압제에서 남한을 구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대 김일성, 김정일의 변함없는 통일정책이었다. 그런데 해방시켜야 할 땅인 남한 지역에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북한 인민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같은 동족이고 해방의 대상인 남조선에 핵공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정은은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바로 남한을 제1의 적국으로 규정하는 두국가론이었다. 남북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남한을 제1의 적국으로 규정한 이 두 국가론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하여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상관없이 남한은 섬멸시켜야 할 제1의 적국이라고 더 강력한 발언을 했던 것이다. 김정은의 이 발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2024년 10월 7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에서 헌법화시켰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2024년 12월 27일이 북한 헌법 제정 52주년 기념일이었다. 노동신문은 관련 사설을 비롯해 여러 편의 기사를 쏟아냈었다. 북한이 헌법화시킨 내용들을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국가 핵무력 정책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나열하였다. 그런데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함구했다. 가장 먼저 내세울 만한 김정은의 업적인데 말이다. 놀라운 사실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2년 동안 관련 사설뿐만 아니라 기사 한 줄 내보내지 않았다. 현재까지 북한 매체에서 두 국가론이 헌법에 명시되었다고 제시한 것은 딱 한 번이다. 2024년 10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담화문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는 문장이 나왔다. 이것이 전부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개정헌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관례를 볼 때 매우 이상한 일이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보력으로 충분히 입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개정헌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을 비롯해 정부는 두 국가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기만 전술에 너무나 취약하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김정은에게 휘둘리지 않고 북한에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